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아침 습관 하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점심 식사 후 습관처럼 마시던 그 한 잔, 그 달콤한 향기와 따뜻한 위로를 주는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되짚어보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루 한 잔, 커피가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지요? 요즘은 70세, 80세 어르신들도 커피 없이는 하루가 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은 공원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동네 사랑방에서도 커피 한 잔 들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참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커피는 젊은 사람들의 기호식품이었는데, 이젠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나도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커피 한 잔이 어떤 분에게는 활력을 주는 보약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위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부정맥이라는 심장질환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도 이 커피 한 잔으로 인해 몸에 이상 신호가 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자꾸 벌렁거린다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속이 자꾸 쓰리다, 밥맛이 없다 하십니다. 검사해보면 위에 염증이 있거나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살짝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라는 음료가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왜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커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피 한 잔 내리는 거요. 속은 비어 있는데, 입안이 말라 있고, 몸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따뜻한 커피 한 모금으로 하루를 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위장에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공복일 때 위장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위 점막만 홀로 버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카페인과 각종 산성물질이 섞인 커피가 들어오게 되면 위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위산을 분비하게 만드는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커피 자체의 산도도 꽤 높습니다. 산성도가 높은 커피가 위에 도착하면 이미 비어있는 위가 소화해야 할 음식이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면서 위산을 막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속엔 음식이 없으니까 그 위산은 위벽을 공격하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속쓰림, 위산역류, 만성위염의 시작입니다. 이게 자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위축성 위염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더 불편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 위염이 헬리코박터균과 결합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위암으로의 진행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의 재생력이 떨어지고 헬리코박터균 감염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커피가 위장을 자극하는 정도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공복에 커피는 절대 피하십시오. 아무리 습관처럼 마시더라도 밥 한 숟갈이라도 드신 후에 마시셔야 합니다. 토스트 반 조각, 삶은 달걀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위에 뭔가가 깔려 있을 때 마시는 커피는 위장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평소에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쓰려요, 트림이 자주 나고 식사 후에 구역감이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커피 습관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속 쓰림 양만 드시는 게 답이 아닙니다. 왜 속이 쓰린가? 그 시작이 커피라면 그 습관부터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위장이 커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또 다른 기관, 바로 심장도 커피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커피 마신 뒤에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심지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던 적 혹시 없으셨나요? 그게 바로 커피 속 카페인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단순히 잠을 깨게 하는 물질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경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뇌를 자극해서 피로감은 줄이고 각성 상태는 증가시키고 집중력은 올라가는 효과를 줍니다. 이게 단기간에는 굉장히 유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일 시작하면 더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면 심장에 있는 전기 신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본래의 박동 리듬을 잃고 갑자기 쿵쾅쿵쾅 빨라지거나 불규칙하게 쿵쾅 쿵쾅쿵 이렇게 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심하면 부정맥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바로 부정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나이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심장의 전기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과하게 뛰더라도 스스로 회복되던 심장이 노년기에는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페인 같은 자극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저질환이 하나라도 얹히면 그 위험도는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 당뇨병으로 혈관 탄력이 떨어졌다, 고지혈증이 있다, 평소 심장이 뛰는 느낌이 자주 있다. 이런 분들은 카페인 섭취 후 불안감, 가슴 압박감, 심계항진 같은 증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두근거림을 단순히 카페인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실제로 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은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1잔, 식사 후 2잔 정도. 속쓰림은 없으셨지만 최근 들어 이유 없는 피로감, 가슴 답답함, 그리고 가끔씩 두근거리는 느낌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심전도 검사해보니 심방세동,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전형적인 부정맥 중 하나였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심방세동은 심장 내부의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이게 뇌로 올라가면 뇌졸중, 다른 혈관을 막으면 전신색 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기에는 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도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두근거림, 단순한 증상일까요? 아니면 병의 시작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증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나 숨이 차거나 불안감이 동반되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엔 커피부터 끊고 봐야 합니다. 약 먹기 전에, 검사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건 커피 습관 점검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좀 더 위험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근거림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심장의 리듬이 깨지고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으로 이어졌을 때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부정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상태입니다. 정상이라면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쿵쿵 뛰어야 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혹은 느리게, 혹은 쾅쾅쾅, 텅쾅, 텅텅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박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온몸으로 고르게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심장의 윗부분, 심방이 무질서하게 떨리면서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 고인 혈액 속에 피떡 혈전이 생기게 되지요. 그 혈전이 그대로 심장을 떠나 뇌로 올라가면 뇌졸중, 즉 뇌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졸중 한번 오면 어떤지 잘 아시지요? 말을 잃고 반신마비가 오고 생활의 자립이 무너지며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가 하루 한 잔 커피였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히 이 심방세동은 초기에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심장이 뛰는 것 같네.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수년 동안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 그것도 공복에 마시던 진한 아메리카노가 점점 쌓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나한테는 괜찮아 보였던 커피가 내 심장엔 독이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선생님, 커피를 그냥 끊어야 하나요? 저는 커피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가는데요. 하루에 한 잔도 안 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커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제와 조절,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즐겁게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강한 커피 습관 실천법 6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커피는 위를 공격하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토스트 한 조각, 계란 하나라도 드신 후에 커피를 마시세요. 둘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십시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6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늦은 오후에 커피 한 잔이 밤의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한 잔에서 2잔을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잔은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넷째, 불규칙한 심박수,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면 바로 끊으십시오.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고 보지 마시고 커피 먼저 끊고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디카페인이나 로스팅 약한 원두로 바꾸십시오. 자극이 약한 커피도 충분히 맛있고 향과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산도가 낮은 원두를 권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스 상황 직전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교감신경이 이미 긴장된 상황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심장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운동 전엔 물 한 잔, 스트레스 상황에선 호흡부터 가다듬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길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저 습관처럼 지나쳐왔던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커피, 참 좋은 음료입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향도 좋고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친구지요. 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서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속이 불편하다, 심장이 이상하다,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신호가 올 땐 제일 먼저 혹시 커피 때문은 아닐까? 한 번만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 건강한 하루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한 잔, 몸에 맞는 한 잔 하시고 당신의 심장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직하고 따뜻한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장수처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